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달 전,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조금 넘어 이혼이라는 뼈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비혼을 주장하다가 저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착각해서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사람이 뭐 하나에 잘못 꽂히면 파즈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게 정말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수많은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전부 흐린 눈을 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뭐든 애써 좋게만 보려고 하잖아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지 잠깐 결혼 생활을 한 그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만나본 최악의 인간으로 한 손가락에 꼽힐 거예요. 저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들 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던 그 인간들한테 한 방 먹이고 이혼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잘하셨어요. 흔히들 결혼 생각 없다고 하면 부모님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들 하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 주변을 봐도 여자가 더 많은 걸 떠맡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모성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여자가 육아에 더 신경을 쏟게 된다고나 할까요? 저는 사실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 교육에 헌신적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또 제 일을 하며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혼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그랬던 제가 남편한테 끌렸던 건 바로 저의 이런 자유로운 부분을 잘 받아줬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때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상대의 재정 상황하고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남편이 제 성향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나름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친구도 주변에 있는 편이었어요. 그걸 저는 성격이 좋다라고 받아들여 남편이 프로포즈 했을 때 오케이 했었죠. 제 마음 알아주고 자유롭게 일하고 여행하는 걸 받아주는 사람이 평생 같이 하겠다고 하니 저는 제가 복받았다 싶었네요. 저는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빠하고 저 그리고 결혼해서 해외에서 사는 오빠 부부가 가족이에요. 아빠랑 저 단둘이 사는 거다 마찬가지고요. 혼자 나가서 독립생활을 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아빠 혼자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는 오빠보다 저한테 더 관대하고 너그러우셔서 언제나 제가 좋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만큼은 처음에 좀 반대를 하셨어요. 주영아, 네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니까 너도 원하는 인생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하는 것도 좋지. 근데 이번 결정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땡땡땡 대기업 다닌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냐. 왠지 눈빛이 사람 심성이 흐려 보여서 그래.
아빠, 무슨 점쟁이 같은 말을 하고 그래. 이제 한 번 봐놓고 그렇게 단정지어? 아빠답지 않네. 뭐야? 막상 나 결혼한다니까 섭섭해서 그래? 정욱 오빠, 나 되게 존중해주고 내가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다고. 아, 글쎄, 또 만날 수 있다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저는 은근히 아빠한테 섭섭해서 해외에 있는 오빠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빠도 아빠랑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언제 너 좋다는 거 반대하신 적 있어? 내가 너보다 몇 년밖에 더 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 부딪혀보며 알겠더라. 일이나 다른 건 뭐가 잘못돼도 바꾸면 되고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한번 잘못 만난 사람은 진짜 나를 힘들게 하거든. 진이 다 빠진다고. 그리고 사람 겉만 보고 속 다 알 수 없어. 나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너도 그 사람 좀 더 살펴봐. 혹시 어디서 우리 집 재산 얘기 듣고 그러는지 보라고. 당시에는 오빠 말에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내가 만난 사람이 제가 아는 저희 집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걸까 하고요. 그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뜻도 되니 그것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제가 그때 아빠랑 오빠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노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정말 오래된 정통 맛집이라서 그 지역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소문이 자자한 가게인데요. 노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유명해지게 됐죠. 아빠는 음식 맛이 변하는 게 싫다고 분점을 내게 해달라는 수많은 요청도 뿌리치고 꿋꿋하게 고모와 함께 가게를 지키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고모 아들이 실직을 하고 계속 취직이 되지 않자 고모와 상의를 해서 분점을 하나 내주셨죠. 저한테는 사촌 오빠인데 원래 음식에 관심이 많고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어봤던 사람이라 아빠가 허락하신 거였어요. 오빠는 원래 음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게 일은 안 한다고 했고요. 저는 사실 아빠 뒤를 이을 생각도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아빠한테 할아버지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증조 할머니한테서 받은 우리 집안만의 비법 레시피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일반 회사 경영 전략팀에 다니고 있지만요. 아빠는 돈을 불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 손에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빠랑 고모 같아요. 물론 그만큼 두 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적절하게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아빠 가게인 노포는 정말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는데 그 건너편 구역이 전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쪽에서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 보상금 문제 같은 걸로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나서서 그쪽 땅 일부를 사들이고는 걱정을 하던 가게들의 보상금을 후하게 주고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가게에서 일하던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아파트 두 채와 다른 지역에도 건물 하나를 갖고 계세요. 노포 가게의 가치만도 엄청난데 아빠의 부동산 재산만도 이렇게 많으니 오빠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어요. 남편 집은 남편 어머니가 미용실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 외에는 좀 평범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가 믿는 남편이 진실 같았어요.
아빠와 오빠가 다 반대 의사를 내비쳐서 남편한테 말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남편이 다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반지에다가 장미꽃 백송이에 비싼 케이크까지 준비해서요. 저를 감동시키라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주영아, 나 너한테 진짜 1도 사심 없이 너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아버님 뵙고 온 다음부터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도 안 하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 너 없는 미래가 이미 나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어. 나랑 결혼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내 진심을 좀 알아주라. 어? 오글거리는 말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완전 감동을 받았고 반지를 손에 끼고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둘이 살지 뭐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살아주나? 우리 결혼하자 오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잘 살자. 저는 다시 아빠와 오빠한테 이 남자랑 결혼한다 하고 못 박았네요. 그러자 두 분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걸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후회를 하고는 해요. 아무튼 저는 남편 집에 갈 날짜와 시간을 정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워낙 있는 티를 안 내시고 소탈하셔서 저는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2달 동안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집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풀 세팅을 하고 옷까지 명품으로 걸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미용실을 하신다니 꾸미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화장을 하도 화려하게 해서 원래 어떤 인상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좀 소름이 끼쳤던 건 분명히 웃고 있는데 눈빛은 차가웠다는 거였어요. 왜 영화 같은 데에 보면 입만 웃고 있고 눈은 상대방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별 문제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면서 엄청 상냥하게 굴었어요.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는데 그날은 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었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결국은 저하고 마찬가지로 홀부모였던 거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엄마 없다는 걸 꼬집더라고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 우리 정욱이가 많이 좋아하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좋다면 나도 좋아. 근데 집안일은 좀 할 줄 알아? 요새야 뭐 다들 서툴고 잘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바로 밥 해먹고 청소하는 게 생활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안 계셔서 제대로 배우기 힘들었을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엄마가 없어서 좀 힘들었겠다. 아, 딱해라. 아니에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웬만한 건 할 줄 알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 없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 그게 다른 여자들하고 같지는 않겠지. 우리 정욱이 만나서 위로 좀 많이 받았지? 네, 뭐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오빠도 아버지가 대학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최대한 돌려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싹 굳더니 매섭게 저를 째려보더군요. 제가 놀라서 움찔하자 얼른 얼굴을 펴며 다시 호호호 하며 웃었어요. 맞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신다고? 장사는 잘 되는가 봐? 거기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네? 저희 아빠 가게요? 저는 놀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빠 가게가 유명한 노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전에 네가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왜 술 많이 먹고서 네가 아빠 가게 땡땡동에 있는 유명한 노포라고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기억하지. 아, 내가 술 마시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 말을 하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오빠한테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네가 평범한데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여자 쪽이 더 잘 살아서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술에 취해서 얘기했다고 하니 뭔가 좀 이상했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는 건지 알쏭달쏭한데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얘, 네가 말했으니 정욱이가 알지? 아니면 어떻게 알았겠니? 요즘 또 그런 데가 엄청 핫하잖니? 내가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그런 가게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며? 얘, 우리 미용실 홍보도 가게에서 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빠가 그 근처는 잘 아실 테니까 말이야.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더니 침을 꿀꺽 삼키는데 저는 사실 그때 시어머니가 좀 무서워 보였어요. 뭔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 같다고나 할까요? 니네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가게 그쪽으로 확장 이전할 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할래? 나도 가게 확장 욕심 있거든. 우리 미용실 있는 동네는 뭐 강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핫한 동네도 아니라서 말이야. 거기는 명동하고 멀지도 않잖냐? 명동 쪽에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글쎄요. 아빠가 그런 걸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빠한테 그런 말씀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딸이 이야기하는 건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 오빠도 외국에 있으면 네가 옆에서 야무지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 주변 시세 같은 것도 다 꿰고 있어야 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정욱이하고 둘이서 할 때도 편한 거야. 아빠가 거기 오래 있었으면 그 일 때는 잘 아실 거 아니야. 건물 사장들하고도 친할 거고. 그런 게 진정한 자산이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셈 치고 아빠한테 살짝 물어봐. 요새 그쪽에 좀 싸게 나온 자리가 있는지, 장사 되네 안 되네 해도 거기 월세들이 좀 비싸야 말이지. 저는 그 말에 꽤 불쾌했어요. 아빠가 건강하시고 살 날도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마치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집에 인사드리고 나와 계속 말이 없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헤어질 무렵에야 겨우 입을 열더군요. 엄마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늘 엄마가 좀 오버한 것 같아. 무슨 가게를 거기다 하신다고. 아휴, 엄마 지금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니까 흘려들어. 그냥 해본 소리여야지. 아니면 좀 실례잖아. 아무리 며느리감이어도 처음 보는데 마치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거 정말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 어른들이 좀 생각 없이 선 넘을 때 있잖아. 우리 엄마도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은 네가 온다니까 좀 들떴나 봐. 오빠, 근데 내가 정말 술 먹고 오빠한테 우리 아빠 가게 얘기한 적 있어? 있지. 있으니까 내가 알지.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 말을 믿었어요.
네, 이런 게 흐린 눈이죠. 분명 뭔가 이상한데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좋다고 믿으니까 뭐든 다 좋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예,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이 만나는 건 정말 인연이다. 사돈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장사한다고 해봐. 얼마나 좋니? 이게 다 윈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미용실에도 단골 많고 연예인도 가끔 와. 내가 니네 아빠 가게 홍보하면 되고 니네 아빠도 우리 미용실 홍보해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꼭 그쪽의 건물 사장들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그래라.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장사하셨으면 그 일대 사람들하고는 잘 알 거 아니겠어? 뭐가 윈윈이고 잘해보자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좀 싫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단골이 많으면 자리를 옮기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애써 나쁜 생각을 지웠어요. 사람을 한 면만 보고 단정하지 말아야겠다고 억지로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난히 잘 마쳤어요. 오빠 부부는 스케줄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한 말도 전했고요. 남편의 남동생은 좀 무뚝뚝해 보였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해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준비한 예단을 가지고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없으니까 너 혼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예단을 그렇게 조잡한 걸 준비했지. 나 오늘 일부러 이것 때문에 시간 낸 거니까 잘 따라와야 한다. 그러더니 백화점 명품관에서부터 강남의 비싼 한복집에 이불집까지 데리고 다니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고르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엄청 나갔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시어머니를 멈춰 세우고 아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어머, 딸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신다니? 아니, 노포 사장이라는 양반이 너무 짠한 거 아니니? 그건 좀 너무했다. 딸은 곱고 귀하게 키워야 시집가서도 대접받는 건데. 이건 귀하게 키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아빠가 다 해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저도 여쭤봐야죠. 저는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멈춰 세우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아빠는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뭐 예단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구나. 일단은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라. 근데 아빠,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어쩌겠냐? 어른 앞에서 너무 싫은 티 내지 말고 잘 해드리고 나중에 김서방 좀 보자고 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억지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바로 이런 결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한 가지 제가 믿고 있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저에 대한 남편의 마음, 그리고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이요. 그래서 남편 하나 보고 하는 결혼,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아빠가 보자고 한 말을 전했어요. 남편은 바로 시간을 정해서 아빠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심이 되더군요. 사실 그때까지 아빠가 한 번도 가게로 남편을 부른 적이 없는데 이날은 특별히 가게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 사위 될 사람인데 내 가게밥은 한번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얘기도 좀 하고. 제가 그 말을 전하자 남편은 잔뜩 긴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비싼 술하고 툭불 한우까지 준비했어요.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아빠가 아빠 가게에서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아, 그래도 아버님 가게 처음 가는 거잖아. 긴장 안 한다고 해도 긴장돼. 남편은 제가 아무리 긴장 풀라고 해도 기압이 들어간 채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아빠 가게 근처에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제가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자고 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나도 이 근처 좀 아는데 요새는 노포들도 전부 새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 주차장이 건물에 다 있던데. 우리 아빠네는 아니야. 거기 골목이 워낙 좁아서 사람도 드나들기 힘들거든. 거기 앞에 도로도 그렇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가게가 아닌가? 저는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지만 일단 못 들은 척 했어요. 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시간에 맞춰 아빠한테 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빠, 얼른 서둘러. 아빠가 기다리시겠다. 일부러 손님 적을 때우려고 하신 것 같아. 안 늦게 서두르자. 어차피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늦으면 얼마나 늦는다고 그래? 우리 오다가 길 막혔잖아. 나 시간 늦는 거 정말 싫어. 제가 재촉을 해서 가는데 남편은 새로 건물이 들어선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이 아니라며 건너편의 좁은 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남편 표정은 더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마침 아빠가 도로 앞까지 나와서 빗자루질을 하며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우리 왔어. 그래, 왔어. 자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네. 그러자 남편은 얼른 선물을 준비한 걸 뒤로 확 숨기더니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들어오라며 앞장서서 골목으로 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며 이러는 거였어요. 뭐야? 아버님 하는 일이 잡일이었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됐어. 아, 좀 짜증나네. 너 먼저 들어가. 나 잠깐 어디 좀 들렀다 갈게. 하더니 뒤돌아서 왔던 길을 성큼성큼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빠 가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남편 손에 선물이 없는 거였어요. 오빠, 혹시 선물 두고 왔어? 왜? 아빠 주려던 거 아니었어? 나중에 다시 준비할게. 이런 자리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 말에 막 뭐라고 하려는데 아빠가 가게에서 나와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남편은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빠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가만히 이야기만 듣더군요. 아빠 말씀은 우리가 이러고 사니 저를 잘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네네 하기만 할 뿐 별 말이 없었어요. 주영아, 우리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지? 그건 갑자기 왜?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지. 이제 3주면 결혼식이네. 저는 남편이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제 안에서는 이 결혼이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꺼내면 지금 현실이 뒤바뀔 거라는 걸 알고 아무 말 못한 거죠. 어쨌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외국에서 오빠 부부도 왔어요. 오빠 부부는 들어온 김에 2달 정도 쉬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하고도 좀 친해진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오빠가 연락을 해도 늘 시간이 없다고 핑계만 대더라고요. 제일 쎄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식 때도 저희 가족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한 번 웃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인사 갔을 때는 그렇게 억지 웃음을 잘 짓던 사람이 말이에요. 주영아, 내가 이런 말 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나 말이야, 아무래도 결혼 결정한 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하고 한 달 조금 더 됐어. 맞아.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 솔직히 싱글로 더 하고 싶은 일 많았는데 그때는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 엄마가 이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엄마랑 얘기해봐. 나는 오늘부터 엄마 집에 가서 지낼게. 라더니 미리 준비해놓은 짐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물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전보다 차가워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애써 부정했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아빠 가게에 찾아갔던 날부터 시작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안 살겠다고 나가버릴 통보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아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이 일을 오빠한테 먼저 말해야 할지 아빠하고 오빠 둘 다 있을 때 전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일단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연락을 해도 자기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자기 엄마가 전화하면 그거나 잘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저랑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는 사람 같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결혼을 치렀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 이게 다 니네 아빠가 노포를 한다는 둥 그래서 시작된 일 아니겠냐. 우리 청욱이 니 해비란 작자가 하는 가게 보고 깜짝 놀랐다더라. 요즘 노포라고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은 집들을 말하는 건데 어디 구석진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가게를 노포라고? 진짜 웃기지도 않네. 어디 골목 빗자루질이 나는 노인네가 잘나가는 가게 사장인 척을 하고 앉았어. 나 이거 위자료 안 쳐주면 니들 부녀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만요, 어머니. 저는 애초에 오빠한테 우리 가게가 노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오래된 가게라고 다 노포야? 그렇게 소문나게 한 것도 사기야. 우리 정욱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애 좋다고 쫓아다녔겠니? 니네 집안이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니네 아빠가 노포 사장이라는 말 듣고 너한테 공들인 건데 그게 아니면 얼른 끝내야지 어쩌겠냐. 결혼은 그거 취소하는 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치렀다. 우리도 드린 돈이 있는데 부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재수가 없으려니 원. 어쩐지 네가 물건 보는 안목도 영 없더라니.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그랬겠어? 무슨 명품관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왜 저러나 싶었다. 이게 다 그런데 가본 적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 내 아들 속여먹은 거 값은 받아야겠으니까 네 아빠 보고 좀 보자고 하자. 알겠냐? 정말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나 싶더군요. 여태껏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저희 집 가게 때문에 저한테 공을 들였다뇨.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재벌집 노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 수준에서 저희 가게 정도 갖고 있는 집은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쨌든 거기에 제가 바보처럼 걸려들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걸 잘못 알렸다가 아빠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먼저 전화로 오빠한테 말했는데요. 마침 아빠가 옆에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아빠는 오빠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말대로 나 좀 보자고 해라. 우리 가게 말고 건너편 우리 건물 있는 쪽으로 데려와라. 오빠가 당장 남편 놈을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걸 아빠가 말리셨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라면서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게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겠다 싶어 아빠하고 시어머니가 만나기 전에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저한테 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괜히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자. 그래 좋아. 신혼집은 반반했던 거니까 팔아서 반씩 다시 나누고 내가 준비해 갔던 그릇하고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내가 다시 가져올게. 미쳤어?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가전제품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진흙탕 싸움하지 말자며.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야, 이거 법정 소송 가면 너도 좋을 거 없어. 순순히 내 말대로 해. 그래? 누가 더 좋을 거 없을지 해보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저도 오기가 나서 어디 한번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와 만날 날이 되었어요. 오빠도 나오겠다는 걸 아빠가 겨우 말려서 안 나왔는데요. 오빠 부부는 여차하면 그쪽 집에 쳐들어가려고 했다네요. 하기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건 자기들이면서 저더러 사기를 쳤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아빠 건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만치 아빠가 건물 안에서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요. 주영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제 보니 동네 여기저기서 허드렛 일하며 용돈 벌고 계시는 양반이구만. 내가 진짜 속상하고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해. 우리 정욱이 얘랑 이혼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거든요. 그쪽이 노포라는 소문만 안 냈어도 우리 애가 이따위 인연하고 엮일 일 없었어요. 어디 볼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애가 뭐 좋다고 결혼하겠습니까? 저희 정신적 피해 보상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쪽 가게에서 나눈 매출로 감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았던 예단은 하나도 못 돌려주고요. 일단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은 주셔야겠습니다. 아빠가 기가 막혀서 허허 웃으며 서 있는데 그때 바로 뒤에서 건물 경비 직원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아빠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아빠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였죠. 회장님, 이런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여기 입주 사장님들한테 혼납니다. 회장님 이런 일 하게 만든다고요. 이 사람아. 내가 어딜 봐서 회장이야.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 나도 저 건너에서 가게 하는 사장이야. 그러자 불고기집으로 유명한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거들었어요. 아유, 여기 일대 싹 사서 우리한테 보상금도 후하게 쳐주고 다시 들어오게 해주셨으면 회장님이죠. 그리고 건물이 여기뿐이야. 분당에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있잖아요. 현금도 꽤 있지. 말은 안 해도 이 양반 돈으로 욕 깔아놓고 주무실 거야. 얘기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더니 가게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주영아, 오랜만이다. 나 사실 니네 아빠랑 친해서 네 사정 좀 들었다. 그래, 그 정신 나간 여편 얘가 저 여자냐? 지네가 사기쳐서 결혼해놓고 너더러 사기쳤다고 한?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허둥대기만 하더라고요. 하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빚 좋은 개살구네. 딱 품위도 없고 천박해서는. 주영아, 잘됐다. 너 한 달밖에 안 살았잖아.
그게 뭐 결혼이야? 괜찮아. 이런 집안하고는 아예 초장에 싹 끝내는 게 나으니까 너 잘됐다고 생각해. 그러자 아빠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저야말로 오늘 일에 대해 변호사 통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저는 딸애하고 쇼핑이나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벙찐 시어머니를 뒤에 두고 저와 아빠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건물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우 주영아, 그리고 사돈어른 제가 잘못 알았어요.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사돈어른 청소하시는 것만 보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그 집안 수준이죠. 아까도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쓰레기 버린다고 허드렛 일로 용돈 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신뢰가 컸습니다. 주영아, 얘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대로 이혼은 안 된다. 어?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아줌마 나한테 뭐라고 퍼부었어요? 대개 아들이라는 새끼는 또 어떻고요?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오늘 우리 오빠 안 나온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주 다 뒤집어 놓으려고 벼르고 있는 거 마지막 예의로 간신히 뜯어 말린 거니까. 저리 비키세요. 왜 남의 앞길을 막고 그래요? 나한테 이혼 도장 찍게 한 거 말고도 또 길을 막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이렇게 큰 어른이신 줄 모르고. 사돈어른,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전만 해도 이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신다면서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지, 누가 과연 사기 결혼을 친 건지. 그러니까 애들 이혼남 이혼녀 만들지 말자고요, 사돈어른.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봐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여자네 집안에 우리 딸을 주겠어. 세상 어느 부모가 이따위로 막대먹은 집안에 딸을 주나? 댁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 경비원들이 시어머니 앞으로 왔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요. 얼른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나 여기 이 집 사돈이에요. 주영아, 얘 미안하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아줌마랑 저희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제발 좀 꺼져주세요. 제 말에 경비원들이 양쪽에서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데리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질질 끌려나가며 계속 잘못했다고 소리를 쳤어요. 주영아, 내 며느리, 아우 내 며느리. 사돈어른, 이러지 말고 저희 이야기 좀 해요. 그러자 불고기 가게 사장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저더러 이렇게라도 깨지게 된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제 짐하고 가구들 그리고 가전제품도 몽땅 빼서 아빠 집에 우선 갖다 놓았어요.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냈고요. 내 짐 집에서 다 빼고 네 엄마랑도 얘기 잘 끝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걸로 이제 다 끝이다. 다시는 보지 말자. 너 같은 인간 알게 돼서 정말 기분 더러웠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아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랑 얘기 좀 하자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에는 오빠한테 주먹 한 방 맞고야 말았네요. 야, 너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갈까? 내가 너 진짜 사기죄로 고소해버려? 이게 진짜 미쳤나? 남의 동생 인생에 똥물 튀겨놓고 끝까지 징그럽게 구네? 오빠가 무섭게 구니까 남편은 그제야 꽁문이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남편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회사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서 병가를 내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인데요. 누가 봐도 제가 승소할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대로는 못 끝낸다며 구질구질하게 굴었지만 저희가 꼼짝도 안 할 것 같으니 이제는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진상짓을 하네요. 잘못된 인연을 만나 정신 차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지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래서 꼭 결혼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신중하게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아주 짧은 결혼이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